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 도구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수많은 지표를 보긴 하지만 그중에서 일목균형표를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일단은 가격이라든지 또 시간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다 보면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또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하기보다는 일목균형표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복잡한 개념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운을 만나면 매수하고요. 의문을 이탈하면 매도한다.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 전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있고 캔들의 어떤 추세를 말해주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캔들이 좀 이제 상승이 많이 가파른 경우에는 전환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게 되고 반대로 하락이 가파른 경우에는 전환선보다 캔들이 아래 있게 됩니다. 상승 전환인지 하락 전환인지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기적인 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캔들 자체가 이 선하고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전환선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구름과 음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뭐 후행 스팬은 뭐고 베이스라인은 뭐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다 건너뛰시고 양구름과 음구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우리가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중기 흐름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세, 또 이제 아래 있으면은 하락세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선은 주가의 중간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의 기준선을 어떤 돌파하는 그 시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 이제 트럼프 뭐 관세 전쟁이 뭐니 했을 때 가장 내려갔을 때가 4월 초 시점이거든요. 이때는 뭐 캔들이 가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추세 이탈이었거든요. 이때 추세가 깨지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언제부터 들어갔어야 되느냐? 물론 이때 사면 좋겠지만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베팅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를 즐기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비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선행 스팬 1입니다. 선행 스팬 이제 리딩 스팬 A, 리딩 스팬 B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양구름과 음구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구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양구름 빨간색이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음구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추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얇은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얇은 구름은 신뢰도가 낮고요. 두꺼운 구름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두께는 지지력과 저항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스윙스팬은 현재가가 26일 전의 가격보다 높으면 상승세가 지속되는 거고 낮으면 하락세가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윙스팬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라는 얘기고요. 만나는 지점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하락이 되거나 상승이 되거나 어떤 추세가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행보를 했고요. 향후에 양금을 만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전환선이 무엇인지, 기준선이 무엇인지, 또 선행 스팬과 이 양구름, 음구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 네 가지를 한번 좀 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구름입니다. 자, 한번 구름을 단순합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이제 계속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구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 구름하고 만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만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지 또는 내려갈지가 결정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양을 뚫고 이제 캔들이 상승하는 시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가장 밑에 있다가 양운을 뚫고 상승하는 이 돌파 시점. 이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베팅을 해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도 케이스인데요. 언제 그럼 팔아야 되느냐? 이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름을 뚫으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구름을 뚫으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이번에 구름을 뚫으려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날에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쉽게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게 나타나면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가진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류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매수와 매도 자리 외에는 다 보류예요. 뭐 다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자리를 빼고는 다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행보 구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음운, 양운,
의문양은, 의문양은, 의문양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돌파, 이때 나오는 하락, 이때 나오는 돌파, 이때 나오는 하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한 어떤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천천히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횡보 구간이구나. 확실한 상승이나 하락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는구나.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대비 펀더멘털을 확인을 하고 추세를 확인한 뒤에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간다. 그것도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보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있다가 약간의 이제 횡보가 있은 뒤에 구름을 뚫고 나오는 자리에서 저희는 이제 매도를 하죠. 매도를 일부 하고 조금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역시나 구름을 뚫지 못하고 이게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뚫지 못했고 또 뚫지 못했고 이제 두 번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죠. 이때 엄청나게 이제 하락이 있고요. 그래서 하락이 있은 뒤에 이제 언제 오를 거냐.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 뚫고 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지켜보는 거죠. 이제 한번 매수를 하고 자리를 봤다가 이제 기다리는데 사실은 뭐 이때 결과론적으로는 올랐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야 될 때 조금 사고 팔아야 될 때 좀 팔아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기초 자료가 된다. 그 정도로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보류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류 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주가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름 안에 들어간 시점에서는 어떤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은 이 구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또는 지지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언제 이제 서로 교차하는지 또 균형이 언제 깨지는지 그거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작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것이다 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는 보조 지표다. 그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름 돌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준선이라든지 전환선이라든지 아니면 후행선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지 말고 양구름인지 음구름인지 확인하시고 그 양구름이나 음구름이 돌파되는지 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론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목균형표를 만든 창시자 호소다 고이치 이분이 이제 이런 일수를 정해놓고 이제 하는데 시장의 리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리도 아니고 매도 자리도 아니고 뭐 보류 자리도 아니고 이러면 그냥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지표는 참고할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수할 자리가 나타났을 때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중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강한 상승 추세에서 너무 섣부르게 올라갈 거니까 또 매수해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는 즐기되 언제든 눌림목이 오면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대로 양운을 만나면 매수, 음운을 리테하면 매도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